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11월 1일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준 그런 모습이었지만, 위치를 지켰다기보다는 그래도 주봉상으로 하락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지수가 좀 문제인데,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폭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의 위력이 또 한번 보여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시작부터 계속 눌리는 장세였는데, 일단은 저는 미증시를 뒤로 하고라도 다음 주에 있을 미 대선 때문에 경계심이 좀 발동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리스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 지지율에 더욱더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대선을 며칠 앞두고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약 30%가량까지 또 앞서 있다라는 이 사전 조사가 나와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여기서 두 번의 공통 공약주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는데, 물론 색깔은 다 나눠져 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관련주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상충이 아니라 서로 상응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 후보의 관련주인데 그것 외에 다른 재료를 또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찾아본다면, 그런 쪽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조금은 제거되는 섹터,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증시도 급격한 조정세가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내일 미증시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미증시가 또 하방 변동성이 커지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인 블랙 먼데이가 또 한번 찾아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들을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대선에 맞물려서 초단타를 들어갈 것이냐, 대선 이후 장세를 대비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대선에 맞물린 관련주들 초단타는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우리는 대선과 다음 주 FOMC 이후 장세를 대비하고 기다리자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일 이슈 살펴보게 되면, 내일은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내일은 이제 미국장이 열리죠. 그리고 미국 10월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둘 모두 어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고용 상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구매자 관리 지수로 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엑손모빌, 쉐보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외의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지만 굵직한 기업들은 이미 실적이 다 나왔죠.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AI 반도체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입니다. 오늘 관심 섹터 종목 안에 HPSP 이름을 넣어놨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HPSP가 그동안 주가 상승을 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좀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넣어놨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가 어제 급락했었던 이슈를 해소했어요. 체코 반독점 기구에 이제 이의 제기를 했었던 프랑스 전력공사,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체코 반독점 기구에서 기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얘기는 내년 3월달에 이제 본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본계약 때에도 그대로 이상 없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더 부각되는 이번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체코 원전 말고도 원전 관련주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해리스 관련주에선 어떻게 보면 상반된 입장이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두 후보 간의 공통 공약, SMR의 시대로 접어든 원전은 해리스도 민주당도 결코 버릴 수 없는 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매매는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매매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DS 단서 어저께 이제 매수를 멋지게 했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10만원 돌파 과정까지 나왔는데 뭐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를 93,100원에 또 수익 실현을 해줬고요. 보유하고 있던 5프로를 4,280원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 상승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추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균 단가 4,530원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정리 수순을 밟고 교체할 겁니다. 지금 교체할 만한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일단 이 오늘 시장 미증시황 이제 그 종합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보면 고가권에서 상승 동력을 미증시가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을 급격한 조정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된 거고요. 조정이 나왔어야 하지만 조정은 나왔어야 하는데 조정의 이유를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우려라뇨. 실적은 지금 성장 중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2, 4, 6, 8, 10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월가의 시각은 2, 4, 16, 256을 원해요. 제곱수의 성장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이나 업종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구간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던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과 차익 실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거품이 과하게 껴서 하락하고 있다도 맞지 않는 게 차익 실현 나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뭐 AMD라든지 MS 같은 종목은 최근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차익 실현이 물량이 크게 나올 그런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지수의 위치가 높을 뿐이죠.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저는 눈높이 조절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런 실적 우려감이 생기면서 눈높이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텔과 같은 기업은 적자폭이 확대됐어요. 작년에 주당순이익 7센트였는데 올해는 적자로 전환됐고 이 정도면 어닝 쇼크입니다. 근데 다음 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어닝 쇼크는 시간의 강세? 그러니까 호실적인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 어닝 쇼크인 종목은 주가가 상승,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은 예상과 전망이지 팩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지금은 미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경계심이 지금 팽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권 시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경계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어떠한 변동성 나올지 모르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결국에는 내려오려는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아주 중요한 움직임, HSP가 부활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 섹터의 새로운 국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초가까지 밀렸어요. 제가 오늘 장중에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 오늘 화장품주를 사는 날은 아닙니다. 오늘 사서는 안 되죠. 초단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를 확인해야죠. 이 실적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다음 주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주 미 대선과 11월 FOMC 이후의 장세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설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주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을 HPSP나 화장품주들이 좀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 흐름을 볼 텐데 일단 HPSP의 차트를 한번 보죠. HPSP가 지금 상당한 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 반도체주 중에서 정말 눈에 띄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하락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 HPSP입니다. 예스티와의 소송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스티는 정말 충격적인 주가 흐름을 맛봤죠.
점화까지 갈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점화를 갔습니다. 점화? EST에 베팅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베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송이 걸려있어. 승소냐 아니냐. 저도 HPSP가 승소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잖아요. 지금 지나서 하는 얘기지.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베팅하면 안 되고 EST 마찬가지입니다. EST가 승소할까? 이런 그 도박성에 가까운 판결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법이 있다고 해도 따다다다닥 나온 따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너는 뭐 승소, 패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법률 지식을 가지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T는 점화를 갔는데 어쨌든 이 소송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EST에게 HPSP가 소송을 걸었는데 EST에서는 그 소송 무효와 함께 왜 소송을 걸었냐고 또 맞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 반도체 산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웨이퍼 실리콘, 반도체를 만들 때 이런 동그란 CD 모양의 웨이퍼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설계 회로를 식각을 해서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웨이퍼 표면이 그러면 결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면에 대한 그 수율을 높여주는 장비를 어닐링 장비라고 해요. 기존 고압 어닐링 장비가 1회에 최대 75배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ST의 자체 기술을 활용하면 생산성을 60%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문제는 이 어닐링 기술이 HPSP 독점 기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EST가 이 기술을 특허권 침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ST에서는 뭐 화가 날 수 있죠. 그리고 누가 맞는지는 저도 이 회사 관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EST에서는 지금 기술을 노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소송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T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긴 커졌는데 얼마 전에 시간의 강세롬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부분의 승소 판결이 HPSP로 나왔어요. 그래서 EST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EST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무효 심판, 이런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HPSP로 기울었습니다. 최종 판결인지 이게 승소를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정말 이게 확고하게 결정이 났다라는 이 부분이 나와야 될 거예요. 특허 심판원에서 나왔는데 EST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일단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상황에서 HPSP가 영업이익률 2022년, 2023년 2년 연속 50%대를 기록한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 50%의 제조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HPSP를 강조를 했었는데, 우린 이제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했었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했었는데 살려고 하면 도망가고 살려고 하면 도망갔죠. 얘는 원래 한 번에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아니고 매수하면 1에서 2주 정도 횡보하다 상승이 나오는데 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다음 주에 이 소송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여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본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해서 이번 실적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을 보였고, SK하이닉스도 당분간의 상승 동력이 꺾였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일, 이것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합니다. 3분기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실적 발표일이 전체, 제가 좀 정확한 날짜를 검색을 좀 해볼게요.
11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11월 14일로 잡혀 있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15일에 그러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나네. 몇 시? 보통 시간까지 나오는데 몇 시라고 시간이 안 나와 있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그냥 뭐 일단 11월 달 가서 제가 2주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최종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3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호실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3분기 거예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지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지금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이 아니고 4분기 실적이 아니고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2024년 연간 실적이 나와요. 이 연간 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이제 뭐 실적 성장 속도가 좀 줄었다거나 4분기에 감소를 크게 했다거나 이러면 타격을 받겠지만 웬만큼의 성적표만 나와도 월가의 시각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인데 웬만큼의 성적만 나와도 충분히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PSP의 이번 승소가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을 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다음 주 확인 작업하고 고급방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미 대선을 살펴보면 해리스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원래 박빙이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그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해리스가 원래 더 앞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리스 관련주 우리바이오 멋지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봤었죠. 이후로 쭉 밀리면서 트럼프에게 주도권을 뺏기면서 밀려 있었는데 다시 회복세입니다. 근데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대선이 이제 거래 일수로 2거래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틈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할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해봐도 되겠지만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완전히 한쪽 그 후보에만 붙어있는 친 해리스, 친 트럼프 주보단 좀 더 러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바이오가 대마 관련주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대마 관련주를 지지하는 게 트럼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이 측면만 어떻게 보면 확연히 갈려 있는데 해리스는 기후 정책을 좀 더 강화해서 펼칠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시절에 있었던 이 기후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고 특히 IRA법 자체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측면,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부분은 완전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리스 쪽이고 원전에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죠. 이 원유와 가스 생산 늘리고 원전을 증설하자라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해리스가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증설을 하려면요, 이게 에너지 비용이 감소가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나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인 만큼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럼 이 비싼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절대적인 에너지, 이게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은 데이터 센터의 급증,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해요. 근데 신재생으로 이거를 못 메꿉니다. 절대 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신재생으로 일반 사람들의 전력을 공급해주면서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곳에는 특수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가 될까요? 그냥 SMR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양쪽 측면 모두가 SMR은 포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후보의 공통 에너지 정책으로 저는 원전을 봅니다. 이거는 바이든 트럼프 대선 때도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바이든도 원전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순리라고 했죠. 제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원전을 포기하고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듭니까? 이미 실패한 케이스가 많죠. 하나를 극단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냥 모닥불도 피우지 말아야죠. 모닥불이 뭐예요? 나무 환경 훼손입니다. 이게 화석연료죠. 어떻게 보면 모닥불도 어떤 에너지원도 써서는 안 돼요. 그냥 발가벗고 태양빛 아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하겠죠. 극단적으로 가면 통하는 건 없어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서로 극에 닿으면 통한다라고 그러죠. 이거 제가 살면서 특히 주식시장 안에서 별로 못 봤습니다. 언제나 유연성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알맞고 순리입니다. 이 유연성 뭐냐면 너무 신재생으로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원전이라는 것도 포함해서 좀 균형감 있게 발전을 시켜야만 어느 후보든 공약에 성공할 겁니다.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신재생을 다 폐기한다? 여러분, 그럼 미국 지금 일자리가 IRA법 등으로 인해서 생긴 일자리가 얼마인데 그거 다 날아가요. 트럼프 많이 혼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우리가 풍력, 태양광 여러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G2 파워 같은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근데 저는 ESS 관련주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K 이터닉스 한번 잘 보시고, 오늘 시크릿 종목인데 이건 단타 종목 아닙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우진한테 오늘 뭐 잘 오르다가 밀리면서 저한테 오늘의 매수가는 다 줘버렸는데, 저는 원전 관련주들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의 공통 분모의 공약주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린 관심 섹터를 보면 화장품이 있잖아. 네, 지웠구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잘 상승을 해주긴 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뻔히 보이지 않았나요? 옆에 있는 매물대가 얼마고 지금 뜬금없는 양봉인데,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당일 양봉을 쫓지 말자는 게, 우리가 성공한 당일 양봉만 광고로 보고 올라간 것만 보고 그러니까 살 걸 이러지만, 대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양봉을 쫓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J2K 바이오를 비롯한 모든 화장품주가 이렇게 됐거든요. 하지만 3분기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주, 특히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화장품보다 미용과 의료기기 쪽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토마토 시스템이라든지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조금씩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데, 해리스 관련돼서 바이오 정책이 있죠. 이 해리스의 헬스케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 헬스케어 정책을 펼치게 될 거예요. 이건 AI 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올 수 있어요. 지금 차트도 웬만하면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LNK 바이오 같은 종목들,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화장품을 얘기를 한 건데, 관심주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는 아직은 아닙니다. 다음 주 확인이 필요하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LNK 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11월 첫날을 시작을 했는데 기분 좋은 시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11월 1일이고 10월달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굵직한 이벤트 두 가지가 마무리가 되면 어떤 장세가 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장세를 확인하고 나서 11월 시장을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10월 한 달 어제까지 정말 10월달 견디느라 보내느라 우리 잘 보냈어요. 그래도 잘 보냈고 막판에 수익도 많이 올렸고, 11월은 10월보다는 훨씬 나은 장세 예상이라기보단 기원을 좀 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10월 한 달 굉장히 수고하셨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11월 장세 확실하게 화끈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4시가 돼서 시간 외 장세 시작한다고 알림이 떴는데, 오늘 시간 외 장세는 주말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